네, 안녕하세요. 이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입니다. 제가 어저께 1편에 LG 엔솔 애플일까 아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보니까 좀 굉장히 또 길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전달 드리려다 보니까 되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큰 뉴스가 하나 더 있죠. SK온하고 현대기아차가 3조 JV 2.5조죠. 정확하게 2조 3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인트 벤처 설립을 금요일날 장 끝나고 장중에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SK 밸류 체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일부 분들은 전구체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SK온 3자 협약을 맺은 거 뭐 이것도 다 같이 일관돼 있는 계획 하에서 이 현대기아차 관련해서도 나온 그런 제휴이겠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를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SK온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죠. 엔솔하고 원래 사이가 워낙 좋았고, 실제 인도네시아에 합작 10기가 같이 좀 작은 크기지만 이런 합작 회사도 있고 공고히 워낙 잘 하고 있다가 그게 코나 불 이후로 사실 워낙 그 많이 싸웠었죠. 그래서 뭐 보상까지 했었던 1조 넘었나요? 그게 사실 GM의 2조 그런 보상까지도 이어지는 판례가 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때부터 삐가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 5, 6 이런 것들 주요 핵심 차들은 거의 지금 SK온이랑 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SK온이었습니다. 다만 SK온 쪽에서 이런 캐파나 이런 자금 조달 이슈, 이런 수율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모든 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7대3 정도로 SK온이 현대차 걸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K온에서 이런 수율이나 이런 자금 문제 때문에 플러스 지금 현대차는 속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장도 25년에 뭐 빨리 24년 뭐 완공 뭐 이렇게 더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럼 백날 뭐 이렇게 차만 만들면 뭐합니까? 배터리가 또 미국에서 또 빨리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밸류 그런 거래선들은 다 최소 한 개, 두 개 정도가 아니라 뭐 세 개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세 개죠. 뭐 LG 가져가면, 삼성 가져가면 뭐 이게 CATL 가져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거 두 개, CATL 걸 하나, 아니면 우리 거나 두 개, 뭐 BYD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 요약을 해보면 원래 SK온이 다 가져가는 건데, 이런 SK온의 문제, 현대기아차 빨리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엔솔에까지도 손을 뻗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SK도 할 거고 LG도 할 거다. 다만 LG는 뭐 조인트 벤처로 할지 아니면 구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회사로 갈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GM 같은 경우도 LG가 완전 독식하는 구조였다가 또 SK, SDI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포드도 SK 하고 있다가 또 LG에서도 뭐 따로 합작까지는 아니지만 구매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스텔란도 원래 SDI가 완전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다가 LG로 또 같이 가는 거고요. 현대차도 SK가 있지만 또 LG도 가져갈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리스크 분담 차원도 있지만, 이런 각형이나 얘네들은 뭐 LG는 뭐 여기 원통형이고 얘네 각형 잘하고, SK는 또 파우치고 얘네들은 또 뭐 원통형이고, 이런 형태의 다변화, 이런 한 업체, 배터리 업체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노력도 결부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인들을 여러 개 가져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조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SK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완전히 합작, 완전 거의 혈맹 관계인 SDI와 이어 SK 이노베이션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좋은 에코프로비엠 합작으로 거의 얘네들이 가고 있죠. 플러스 얘네들 한 4% 정도 오른 거고, SK IT도 그동안에 굉장히 골골대다가 한 10% 이상, 10% 정도 가까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SK IT는 사실 원래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굉장히 SK 온이 하면 할수록 다 가져가자는 독식 구조란 말이에요. 이제 LG 엔솔이 잘 되면 LG
양극재의 회사인 LG 화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다만 LG 화학은 이 자금률이 워낙, 자금률이 한 40% 정도가 목표인데 분리막은 사실 그 정도까지의 쇼티지는 아니기 때문에 SKIT를 거의 전량 쓸 겁니다. 물론 뭐 중국 거도 쓰지만 대부분 좋은 데는 SKIT 거 쓸 겁니다. 그래서 SKIT도 사실 굉장히 많이 눌려왔는데, 제가 SKIT도 최근에 영상을 찍고 저도 물려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은 유일하게 물려 있는 제가 부끄러운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즘에 크게 반등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SK밸류체인도 물론 LNF도 많이 갖고 있지만 SK밸류체인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즐거워하셨을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왔던 이런 현대차와의 JB가 나왔다 라는 부분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좀 더 까보면 연 2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양극재 보면은 30만 대 정도면 그냥 3만 톤 정도로 보면 이게 조금 규모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 그래서 뒤에 기사 말미에도 나왔지만 LG 엔솔과도 JV를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는 좀 생각보다 작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분율이 5대5,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이런 좀 뒷얘기, 증권가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통 51대 49 정도는 많이 가져가는데, 배터리, 예전에 배터리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협상력이 높아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CEO가 누가 갖고 있는지, 지분율이 누가 더 1위라도 큰지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권한이기 때문에 요즘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다 51대 49로 많이 가져가는데, 특히 포스코 케미칼하고 뭐죠? GM하고는 거의 85대 15인가요? 뭐 그렇게, 사실 그거는 뭐 의사결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고 본지, 살짝 GM이 뭐 발만 담근 건지, 뭐 어쨌든 배터리 소재 회사,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어, 기세가 좋은데, 이 부분은 5대5 이 부분 때문에 좀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SK온이 조금 급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뒤에 뭐 느낌이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공장들이 지금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서로 협력할 것은 어느 정도, SK가 가져갈 것은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SK밸류체들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은 SK 아이오닉 7에도 구반반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의 최고 기술인 구반반, 니켈 90% 함량의 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IR 정면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사실 현대차의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는 좀 적지만 SK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K 글로벌에서도 SK 온거, 이게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SK 온 글로벌에서의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거를 주로 쓰지만, 이게 뭐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처럼 이 소재 회사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 SDI가 사실 후발주자로서, 또 어디죠? 양극재 회사, 좀 작은 저희가 네 번째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쪽에 SK 쪽에서도 구반반 쪽으로 에코프로비엠에서 공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물량이 얘네들도 양극재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LNF는 오늘 별로 안 올랐잖아요. 이제 이쪽에 호재니까. 근데 SK에도 공급을 또 2조짜리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LNF도 지금 얘네들도 지금 완전 LG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포스코랑 쿵짝짝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LG 화학의 자금률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LNF도 좀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쪽에서 옛날에 주담이랑 할 때도 SK랑과의 밀접한 움직임은 크진 않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남은 물량도 있고 계약도 1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의 물량을 크게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서 보면 2만 톤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3만 톤 정도의 양극재니까 얘네들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SK온이 많이 수주를 하면은 결국은 다 에코프로비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포케가 될 수도 있고 LNI 될 수도 있고, 여러
결국은 최종적인 셀 회사들이 잘해주면은 우리 사랑하는 양극재에도 그 수혜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참조로 다 두시고, 나머지 소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LG 쪽에도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랑 하는 것도, 아니면 사든지 더 물량을 사든지, 충분히 그 자체적인 공장도 있으니까 LG에서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LG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뉴스가긴 해요. SK온하고 에코프로 GEM하고 니켈 중간재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또 어저께가 나왔나요? 중국 CNGR이 포항에 1조 투자를 한다. 이게 사실 LNF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게 야 전구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이제 얘네들이 JH화학공업이라고 해서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LNF에서, 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자금률이 그렇게 낮아서 되겠어.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에서 받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한테 받고, 뭐 이렇게 다 GM 받고 뭐 하는데 니네들 어떻게 할래 했을 때 했던 답변들이, 중국 회사들이 IRA 법안 때문에 한국으로의 진출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료를 수입받아서 생산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금방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포항에 1조 투자해서 얘네들이 CNGL하고 또 협약이 맺어져 있죠. 그 MOU도 했고 얘네들한테 굉장히 많이 세고 있죠. 거린마이하고도 돼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GEM하고 거린메이랑 하고 있고, LNF는 CNGL 얘네 1위 2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구체 쪽은 우리나라에서 뭐 짓는다든지 아니면 인니에다가 짓는다든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약간 돌려서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김현수 위원님께서 했던 리포트들 전구체에 대한 같은 맥락이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LNF는 JH 케미칼을 통해서 전구체 일부를 조달 중이고, 지금 너무나 지금 양극재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10% 이하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사실은 얘네들은 야 니네 이게 바보도 아니고 여기 왜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했어. 에코프로 봤지. 얘네들 수직 계열 하고 있었잖아. 장점 이거 있었잖아. 다 얘네들도 IRA 법안에 어느 정도 예상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 포스코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 레드우드랑 했던 부분이 이런 신규 거래선 추가나 그런 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 부분도, 유럽을 나중에 진출하려면 리사이클링 비율이 또 20% 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얘네들의 전구체도 다 하는 것도 있고, 스크럽에서 굉장히 강자기 때문에 이런 거래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재 쪽도 굉장히 같이 가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내재화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었었는데, 사실 이 불허 때문에 많이 틀어졌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통과될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이런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워낙 PER 차이가 큰데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리포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내재화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이렇게 주가가 낮아서 되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큰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이렇게 전구체나 니켈을 이쪽으로 받는데, 얘네들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제가 좋아하는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금 보신 이 3자 협약이나 LNF의 이런 JH 화학공업 자급이나 아니면 여기서 CNGR이 우리나라 받았던 거에서 당연히 뭐 또 더 많이 사오는 자급 구조를 가져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재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내재화가 여기서 좋다는 이유는 IRA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을 안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겸용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래서 PR은 굉장히 낮았다. 무조건 분할 매수하면은 결국은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특집 영상을, 워낙 이런 큰 뉴스들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약하면 SK온 현대기아차, 물론 SK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았지만 LG 밸류체인에도 뭐 결국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런 소재 쪽도 전체적으로 다 좋을 거다.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애플이랑 되든 아니면 어디
좀 희망을 제가 돌린 그 첫 번째 영상에서 그 기업이랑 되면 또 대박이 날 것이고, 저희 2차전지 섹터는 진짜 저희 음, 인생에서 몇 번 나오기 쉽지 않은 섹터다라는 말을 드리고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